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9월 23일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63,500달러 횡보, 9월 월봉 양봉으로 잘 버티고 있고, 이더리움 2,500달러, 이더리움 도메스는 13.5%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 단기 반등 가능성이 큰데 FOMC에서 50bp 예상보다 많이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는 작은 알트 불장 만들어질 수가 있는 정도이고요. 9월은 역사적으로 하락이 컸던 구간이지만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이상에서 유지하고 월봉, 양봉 종료되며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스트레이트로 오르는 상승 가능해집니다. 10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빅테크 어닝에서도 실적 잘 나오고 경기 침체 데이터 없다고만 나오며 10월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연준금리 인하는 11월 25bp 한번 쉬어갈 수는 있지만 12월 50bp 산타랠리로 선물 줄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번 주 9월 26일 파워르장 컨퍼런스 연설에서 9월 FOMC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해준다면 긍정적인 시그널 시장에 줄 수가 있고요. 9월 20일 미국은 11월 대선 사전투표를 3개 주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 50일 남았는데 해리스가 토론 이후 지지율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트럼프도 더 이상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새벽 동안 이번 대선에서 낙선하면 다음 대선은 참가 안 할 것이라고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국은 9월 24일 화요일에 민주당 금투세 토론 유튜브로 생방송 진행이 되고요. 유튜브 공개 방송까지 할 거 없이 국힘과 협업해서 금투세 폐지하면 되는데 굳이 토론 생방송 하는 것은 거대 야당인 만큼 누가 실세냐, 누가 파워가 센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 코인 과세 유예 동시에 확정되며 코인 거래량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주말 동안 업비트 거래량 수익률 모니터링한 결과 거래량은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9월 초보다 최소 거래량이 평균 8배 이상은 증가를 했는데 최대 거래량은 2천억 수준으로 증가폭이 빠른 건 아니고요. 최근 상승하는 코인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메인 코인보다는 작코인 위주로 상승이 큽니다. 머스코인, 펜델, 룸네트워크, 수익코인, 피르마 체인 정도로 50bp 금리나 FOMC 이후 세력들 꼬시기야 물량 털어내기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봐도 63,000달러가 고점이고 다시 하락 올 수 있다고 새벽 동안 고래들 3만 개씩 내다 팔고 있고요. 또 일부 세력들은 불장이라면서 마지막 저점이고 10월부터는 가격 상승하면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살 거라면서 신규 매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승 관점이 약간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하락 관점도 완전히 소멸 안 된 상황이고요. 1995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미국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S&P 500 움직임을 보면 여기 X주 플러스 제로 첫 번째 금리 인하한 날이고 플러스 50은 금리 인하로부터 50일, 100일, 150일 진행이 될수록 증시의 방향성은 확실히 나뉘기 시작합니다. 차트에서 매니 주황색 98년 같은 경우 금리 인하 이후 며칠은 하락했지만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본격 상승하고 50일 만에 20% 넘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파란색 라인 95년 같은 경우 50일까지는 주춤하면서 횡보했지만 100일, 150일 지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플러스 10% 이상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보라색은 19년도로 200일까지는 상승했지만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마이너스 30% 폭락을 했었고, 빨간색, 초록색은 07년 금융위기, 2001년 닷컴 버블 시기로 모두 다 큰 하락을 했었습니다. 연준의 금리만 봐서는 95년도에도 6%의 기준금리 매우 높았고 75bp 자이언트 스텝 이후 연준이 섬세하게 시장을 케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 라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S&P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해준다면 코인 역시 대량의 시장 자금 들어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현재 증시나 코인 가격은 2020년 코로나, 22년 금리 인상 다 견디고 상승한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블랙록 CEO 레리 핑크 주말 동안 CNBC 인터뷰 통해서 비트코인 ETF는 합법적인 금융상품이다, 사모아야 될 때다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관관계 없는 유형의 상품으로 역사적으로 나스닥 상승할 때 비트코인도 100% 오른 게 아니다, 나스닥 하락 올 때도 상승한 등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 해지 위해서 비트코인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자들이 더 두려워할 때 투자
늘리는 상품이라고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있을 때 비트코인을 더 사야 된다고 했고요. 거기에 9월 블랙락 보고서에서는 연준에 35조 달러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 비트코인이 필수라고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레리 핑크 이렇게 인터뷰 나오는 시점을 이전과 대비해보면 7월 16일 비트코인 52,000달러까지 빠졌다가 반등 올 때 인터뷰를 했었고 3월에도 6만 달러 단기 조정 올 때 블랙락이 25만 개 당시 비트코인 매수했다면서 반드시 비트코인 들고 가야 되는 자산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락은 ETF 규모가 1경 4,500조 원으로 글로벌 자산 운용사 업계 1위고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하고 월가 영향력이 공동 1등 2등이었는데 제이미 다이먼 작년부터 해서 증시코인 폭락 온다고 시장 전망 다 틀리고 완전히 잊혀진 인물입니다. 요즘은 제이미 다이먼 뭔 발언을 해도 언론사들 기사조차 내고 있지 않고요. 레리 핑크가 절대적인 월가 1등이고 워렌 버핏도 90세 고령에 오른팔 찰리 먼고도 작년에 별세를 했죠. 블랙락이 업계 1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 자본의 레리 핑크가 수익만 좋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블랙락에서 야심차게 만든 ETF가 실패 안하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데 기관개인 할 것 없이 투자하는 이유죠. 월가 전문가들은 수익률로 실력과 신뢰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CNBC 인터뷰 나와서 레리 핑크 가격 방어도 해주고 투자자 멘탈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레리 핑크 정치권에도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코인 옹호하는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된다며 기존에 장악하고 있던 백악관 블랙록이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바네크 최신 보고서에서도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대통령 되는 경우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 특유의 규제 명확성으로 다른 코인보다 경쟁력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대신 트럼프가 당선되면 코인 업계 전체가 혜택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또한 새벽 동안 뉴욕 후원회에서 코인이나 AI 산업 성장을 약속한 발언을 했었고요. 9월 TV 대선 토론 이후 캐시 풍부한 코인 세력들 낮아진 트럼프 지지율에 일부 해리스에게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서는 트럼프가 9월 토론 이후 확실히 밀리는 상황이고요. 홀리마켓 배팅 사이트에서는 해리스가 51%로 트럼프 48%보다 우세합니다. 가장 핵심 경합 중인 필라델피아에서도 토론 이후 해리스가 52%로 앞서고 있고요. 트럼프 이대로 가면 낙선될 가능성이 큰데 아직 50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떠한 변수 들고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코인은 트럼프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해도 블랙록이 백악관 경제팀 장악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폭락오는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알트코인은 SEC 캔슬 의장 체제가 2026년까지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8만 달러 상승하더라도 21년처럼 폭발적인 상승 없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21년 같은 알트코인 묻지마 투자 10배 20배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캔슬러 의장 알트 급등할 때마다 악재 뿌려서 투신 가라앉히는 역할 지속할 듯 합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SEC의 정치적인 움직임도 났고요. 트럼프 가장 많이 후원하는 일론 머스크 SEC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22년 트위터를 440억 달러 인수한 것에 대한 법원 증언 명령 따르지 않았다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낮아지면서 일론 머스크 바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7월 바이든 후보 사퇴하고 지지율 높을 때는 미국 법원에서 SEC보다 리플 손들어주고 리플에 125밀리언 낮은 벌금을 책정을 했었고요. 하지만 트럼프 지지율 다시 낮아짐에 따라서 리플 역시 10월 8일 전에 항소할 수 있는 리스크 존재를 합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8월 한국 와서도 캔슬러 사임 없이는 미국에서 IPO 안 된다 대놓고 캔슬러장 비난한 상태라 캔슬러장 작정하고 머스크나 리플 싸잡아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벌금이나 제재 확실하게 매겨가지고 다시는 SEC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머스크는 브라질 트위터 내 극우 계정 삭제하면서 브라질 대법원에게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까지 지지율 낮아진 상황이니까 일론 머스크 이전처럼 고개 들고 있을 수만은 없죠. 가짜뉴스 극우 선동이 트위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브라질 대법원이 트위터 차단을 한 건데 머스크 자유 외치다가 결국에는 대법원이 원하는 대로 항복을 했습니다. 거기에 9월 10일 미국 대선 토론 전 머스크는 트윗으로 도지코인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 정치도 할 것이라 이야기했다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취급을 받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트럼프 대통령 안 된다며 100원 핵심 매물대 뚫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